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네스코 한옥마을, 유네스코 학교, 경주 교동법주, 경주 최부자네, 그리고 월정교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경주 양동마을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북쪽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유서 깊은 양반 집성촌으로 1984년 12월 20일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에서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는 계림초등학교와 옥산초, 양동초 세 곳인데 희재 선생의 문중서당으로 지속되었다가 1909년 사립 양좌학교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양동초등학교는 올해로 개교 111년째입니다. 마치 전래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아담한 한옥교사는 양동마을 안에 있어서 더욱 인상적이고 고즈넉해 보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학교의 아이들의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통을 살리며 글로벌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학교로 양동초등학교는 조선시대 110명이나 되는 소, 대과 합격자를 배출한 양동마을에 있는 학교로 설창산, 성주봉과 안락천이 어우러져 영남의 4대의 길지로 일컬어지는 양좌동에 우뚝 서서 일찍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국가적인 동량을 이뤄낸 인재 육성의 요람입니다. 자, 오늘 경주 유네스코 학교에 이어서 경주 마을을 방문했어요. 여기는 정말 숨겨진 보석과 같은 마을인데 웅장하고 숙연해지기까지 했어요. 일단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 그리고 마을 전체 안에서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근데 학교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고요. 어른은 4,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이에요. 이용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개방 안 되는 집들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와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로 지난 2010년 8월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마을의 주산인 설창산의 봉우리에서 4줄기로 능선과 골짜기가 뻗어내려와 물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 160여 호와 고아가와 초가가 모여 있어요. 양동은 월성 손씨하고 여강 이씨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마을의 산세와 지세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예로부터 재물과 인재가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를 증명하듯이 조선시대에는 과거급제자가 116명이나 나왔고 우제 손중돈 선생과
해제 이언적 선생님 등의 명망 있는 관료와 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어요. 주요 고택으로는 해제 이언적 선생에게 왕이 하사한 향단과 월성 손씨 종택인 서백당, 해제 이언적 선생의 부친이 기거하던 무첨당, 우제 손중동 선생님이 분가하여 살았던 관가정이 있어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양동마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양동마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양동마을을 알차게 즐기고 싶다면 양동 둘레길을 코스를 따라서 관광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약 6시간이 소요되는 탐방로 중심 둘레길과 약 5시간 정도의 건물 중심 둘레길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두 코스 모두 마을 구석구석을 감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면 약 1시간 코스 짜면 탐방길을 7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레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동마을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경주 지역은 예로부터 쌀엿, 조청, 약과 등 전통 디저트가 유명한 곳이에요. 이를 계승하고 다운 한과는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우리나라 디저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과, 유과, 식혜, 엿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쌀 조청으로 단맛을 내 아주 깔끔해요. 한옥마을 여행에서 전통 체험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양동마을에 하루 온종일 즐길 수 있는 전통 가옥 숙박 체험부터 민속놀이 체험, 서예 체험 등 간단한 일일 체험도 가능해요. 또한 전통 의례나 국악 공연도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 이 시기에 맞춰가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요. 양동마을에 들어서면 물봉 동산을 배경으로 커다란 기와집이 눈을 끄는데요. 향단이라고 불리는 이 고택은 희재 이언적 선생님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 중에 어머니를 모시던 동생에게 지어준 살림집이라고 해요. 건물이 미로처럼 되어 있는 특징이며 산 중턱에 위치해 양동마을 전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오래된 고택이라 방이 크지 않으며 건물 자체가 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요. 카페 투어를 즐기는 여행객을 위한 아기자기한 카페도 눈에 띄는데 양동마을 초입에 위치한 카페 가비는 한옥을 개조한 작고 아담한 카페로 한국적인 메뉴를 선보이는데요. 직접 만든 조청을 함께한 아이스크림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로 예쁜 비주얼만큼 달콤한 맛으로 여행객의 피로를 덜어줘요. 양동마을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 100년 역사를 지닌 안강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매월 4, 9, 14, 19, 24, 29일에 열리고 포항과 경주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두 지역의 특산물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안강시장의 대표 특산물은 참기름이거든요. 이곳에 꼭 오시면 참기름을 꼭 구매하세요. 지금부터 안강마을에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겨진 보석과 같은 마을이다. 나만 알고 싶은 아름다운 곳, 장소도 동네 분들도 모두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마을 소개도 꼭 들어보세요. 또 한 분은 역사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잘 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좀 아쉬우셨나 봐요. 또 다른 분은 경주 인근의 민속마을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집성촌인데 외부에서 바라보면 상당한 규모의 마을임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집에서 민박을 하고 있지만 한옥에 머물면서 민속 체험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마을 식당과 가게들이 폐장 시간인 6시에 일제히 문을 닫으니 빨리빨리 와서 후떡후떡 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저하고 생각이 너무 같았어요. 조선 거리를 걷는 느낌인 마을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조선시대에 온 느낌을 주는 마을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힐링타임 여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객이 좋을수록 잘 다듬어져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양동마을은 정말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정남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바람이 세지 않고 한겨울이었는데도 따스함에 선인장이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맨날 제가 한옥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울산에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았었는데 외할아버지 그 기와집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안동의 하회마을에 걷는 거와 기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는 고택 거의 닫혀진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 실제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디딜방아로 방아를 한번 움직여 보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찧었다죠? 제가 요즘에 경주의 매력에 빠졌어요.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신라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무엇을 했었을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봤을까요? 아니면 장영실처럼 치국이, 첨성대 이런 것을 개발했을까요? 이 우물 안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진짜 쓰고 있는 우물인데요? (21세기에) 달나라까지 가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 한옥이 가지고 싶어요. 다음에는 여기에 와서 한번 자볼 거예요. 개울물도 너무 맑죠? 카메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양동마을이 아름다움은 제가 가슴속에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화면을 보니까 오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돌았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발길을 돌려서 빨리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겠어요. 자, 경주 여행을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는데 경주에 교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별 기대하지 않고 다녀왔는데 와, 여기도 양동마을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경주라는 관광지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갖추는 곳이 입장료와 주차료가 모두 무료라 경주 여행할 때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경주 교촌 한옥마을 앞에는 널찍한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 요금이 모두 무료예요. 주차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거고, 더군다나 교촌 한옥마을은 입장료도 무료라서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교촌 한옥마을의 내부를 보면 안동 하회마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촌 한옥마을이 더 아름다웠어요. 교촌 한옥마을에도 이처럼 한식당과 일반 음식점이 몇 개 있는데요. 메뉴가 비싸긴 하지만 이런 데서 식사하면 분위기도 있고 정말 맛있어요.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왔다는 경주 교촌 한옥마을에 있는 교리김밥 가게에는 작은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다려서 기본적으로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게다가 김밥 한 줄에 거의 3,000원씩이나 해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주 최씨고택인데요. 역사가 느껴지는 훌륭한 곳이지만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구경하려면 일찍 가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주라는 것은 레시피가 일정하고 매뉴얼대로 만든 술이에요. 경주의 유명한 법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동법주, 약주와 경주법주, 청주가 있어요. 교동법주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양주로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최경 선생님 장인정신으로 만든 술이고요. 경주법주 초특선은 금복주에서 만든 최고급 하이엔드 청주예요. 그렇다면 약주와 청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약주는 흔히 술이 높임말로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주가 과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듣는 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지만 아버지 술이 떡이 되셨네요 말하면 그렇게 말한 그대가 떡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류의 종류에는 주정,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는데요.
주세법으로는 발효주를 5가지로 구분해요. 탁, 약, 청, 맥, 과. 앞 글자를 외우는데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약주와 청주는 모두 맑은 술이지만 주세법상으로는 다른 술과 구분돼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전통 누룩의 사용 유무예요. 우리 전통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면 주세법상 약주라고 부르고요. 전통 누룩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사용하면 주세법상 청주로 구분을 해요.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일까요? 발효된 곡식에다가 누룩 곰팡이와 효모를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누룩은 밀 누룩이고요. 밀을 반죽해서 둥글게 만든 후 발효시킨 형태로 누룩 곰팡이와 효모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쌀을 찐 후에 누룩 곰팡이를 접종해서 쌀 누룩을 사용하는데 약주와 청주는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통 누룩을 사용하면 약주, 일본식 누룩 코오지를 사용하면 청주. 이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구분을 하게 된 배경은 일제시대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 집에서 술 빚는 것을 금지했고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술에만 주세를 부과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선의 술은 탁주 혹은 약주로, 일본의 술은 청주로 구분했고요. 조선 스타일의 맑은 주를 약주, 일본 스타일의 맑은 술을 청주, 이렇게 구분한 흔적이 아직도 주세법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전통 누룩을 사용하면 약주로 구분하고 일본 누룩을 사용하면 청주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교동법주는 전통 누룩, 밀누룩을 사용하여 누룩의 쿰쿰한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찹쌀로 만든 교동법주는 노란색, 경주법주 초특선은 맑고 투명한 게 차이예요. 자, 드디어 월정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정교에 대한 기록은 일정교와 같이 삼국사기의 경덕왕 19년 2월에 국남쪽 문천에 춘향교와 함께 축조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궁궐 안에 큰 연못을 파고 또 궁궐 남쪽 문천 위에 월정교와 춘향교 2개의 다리를 놓았어요. 또 고려 명종 시인 김극기가 지은 시에 홍교도 영조 문천이라는 구절이 보이고 충렬한 6년내 경주 보유수 노경론에 중수한 기록이 있어서 월정교는 신라 경덕왕 19년에 조용되어 고려 충렬왕 6년까지 최소 520년간 다리의 기능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월정교가 왜 유명하냐면요. 옛날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러브스토리가 깃든 목조 건축물이거든요. 이 목조 건축물은 최근 고증을 통해서 복원된 다리예요. 많은 분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찾거든요. 월정교는 2년 전에 복원돼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어요. 지금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될 때 야경이 가장 최고조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6시쯤 되면 월정교 점등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 꼭 방문하세요.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아름다움을 보시는 기회를 놓치시는 거거든요. 월정교에는 근처에 카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카페 사바하가 바로 핫플레이스로 꼽혀요. 월정교 야경을 보면서 연기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큰 한옥집을 카페로 리모델링 했는데 한옥이 주는 운치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묘한 게 반전 매력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루프탑 공간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여행의 추억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세요. 카페 사바하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근처에 주차를 하면 30분당 5,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무료 주차장으로 꼭 주차하시고 카페 사바하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있거든요. 자전거도 인력거 스타일 비슷하게 자기가 몰고 운전할 수 있는데